맹견 소유주의 의무가 강화되고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엔 처벌 수위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김동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맹견을 키우는 분들이나 또 지나가다 맹견을 본 분들이나 모두에게 좀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먼저 이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부터 그리고 그 취지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맹견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자. 그다음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자. 그리고 외출 시에는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동물보호법이 작년 3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네. 정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그 하위 법령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네, 1년 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일단 사망사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실 이게 조금 이 기준보다는 약했었죠. 이번에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은 없었고요. 네. 형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그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는데 이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을 죽음에 이제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었는데 네. 내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강화되게 됩니다. 네, 맹견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앞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맹견이 5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맹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처벌 강화는 맹견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견도 다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맹견의 그 기준은 지금 우리 그 옛날부터 그 독일이나 영국, 벨기에 뭐 이런 주요 나라에서 그 맹견, 소위 위험한 개를 정해서 다른 개들보다 관리를 강화하고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하고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2008년부터 현행 5종으로 규정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그 맹견의 어떤 기준은 비슷한 건가요? 그 종의 차이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한 5종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소형이나 중형견을 좀 우리나라는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맹견류가 아직은 좀 흔하지 않고 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꼭 강아지의 몸집의 크기만으로 또 맹견을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논란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그게 이제 2008년부터 이제 네. 맹견으로 지정한 5종의 개들이 모두 큰 개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개가 물지 않는 것도 아닌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개가 공격성이 있는지, 즉 다른 개보다 특별히 더 사나운 개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요. 이 평가 절차를 거쳐서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대해서 입마개를 씌우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안전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고 앞서 정리됐던 그 안전관리 의무 강화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육 이수 여부라든지 또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맹견 소유자들은 이제 일반 자기 반려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네.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용한 모든 그 채널을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홍보 캠페인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홍보반을 233개 반을 편성해서 네. 약 한 달간 모든 시군 단위에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가동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하고 동물보호단체, 그다음에 네. 그 지자체 그 임명돼 있으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라고 그 일반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민간 합동으로 홍보반을 전국적으로 편성해서 이제 홍보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매체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 이런 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아지와 함께 사는 분들은, 반려인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인식들이 사실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맹견은 물론이고 일반 뭐 소형견, 중형견 다 이제 이런 사고들을 좀 예방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이제 패티캣 이렇게 부르던데요. 패티캣을 지키지 않는 견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반려견을 이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물 등록을 좀 하셔야 되고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는 이제 패티켓이라 부르지는 않고 이게 법적인 의무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이런 그 맹견 같은 경우는 이제 입마개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이 지자체 인력이나 조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지자체 조직 인력도 확보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매년 2천여 명이 개에 물려 병원에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동물들과 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나온 대책의 하나로 여기고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